양심이 부른 악마. 일부 반에 하나도 탐하지 않은 여자.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숙 58세 어머니. 반에 하나라도 남의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영숙 어머니의 평생 철학이었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영숙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15년 전 어느 여름날, 영숙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집에서 계산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1만 원짜리 고기를 계산 안 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바쁜 중에 실수하셨구나. 그 더운 여름날, 영숙 어머니는 다시 슈퍼로 돌아가서 1만 원을 건넸어요. 사장님, 아까 고깃값 계산 안 하고 나왔어요. 아유, 안 그래도 정살이 안 맞아서 속상했는데 고마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는 은행 ATM 기계 오류로 20만 원을 뽑았는데 30만 원이 나왔어요. 영숙 어머니는 바로 은행에 들어가서 말했죠. 여기 기계에서 돈이 잘못 나왔어요. 이런 분이 영숙 어머니였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면 밤에 잠을 설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민수 엄마는 정말 정직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영숙 어머니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영숙 어머니에게는 29살 된 아들 민수가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이제 과장으로 승진한 착한 아들이죠. 우리 민수는 정말 효자야.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영숙 어머니는 늘 이웃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6개월 전부터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그렇게 좋아하면 언제 한번 데리고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여자가 어떤 인물인지. 2부 김민지,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난 김민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늘 바빴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지가 들은 말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민지야,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야.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중학교 2학년 때의 일. 민지는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로 통했어요. 예쁘고 키도 크고 부모님도 부자라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 신입생들 봐. 완전 호구들이네. 민지의 타겟이 된 아이는 김소영이었어요. 키도 작고 말도 별로 없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브랜드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했어요. 소영아, 언니랑 친하게 지내자. 하지만 일주일 후 민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언니한테 용돈 좀 빌려줄 수 있어? 5만 원만. 소영이는 당황했어요. 5만 원은 자신의 한 달 용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민지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 뭐야? 언니가 빌려달라는데 언제 갚느냐고? 그럼 안 빌려준다는 거야? 소영이는 무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이 지나자 소영이가 민지에게 준 돈은 총 30만 원이 되었어요.
결국 소영이 어머니가 학교에 연락했지만 민지는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소영이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증거도 없었고 민지는 워낙 선생님들에게 착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생각했어요. 약한 애들은 원래 이렇게 당하는 거야.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곳이니까. 대학 졸업 후 민지는 각종 사기로 돈을 벌어왔지만 사치스러운 생활로 결국 8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큰 건 해야겠어. 부자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하는 거야. 민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 지역 대기업 직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수를 발견했거든요. 나이 29세. 직장 유명전자 부산지사 과장. 가족 부모님 해운대 거주, 아파트 세 채 소유. 성격 순진하고 가정적. 완벽해. 이 남자다. 민지는 자신의 프로필을 완전히 바꿨어요. 직업 간호사 실제로는 무직. 나이 25세 실제로는 27세. 성격 순수하고 가정적. 민지와 민수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민지는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어요. 진한 화장 대신 연한 화장,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원피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저는 이런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1시간 요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드문데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점점 민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민지는 완벽한 여자친구를 연기했어요. 오빠, 제가 여기 있잖아요. 힘내세요. 오빠네 부모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아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돈보다도 마음이 중요해요. 민수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민지야, 나 정말 내가 좋아.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3부 운명의 그날 카페에서 일어난 일.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해운대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날. 영숙 어머니는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동네 산책을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없던 카페 하나가 새로 생긴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떼 앤 케이크. 문 앞에 커다란 입간판이 서 있었어요. 그랜드 오픈, 전 메뉴 50% 할인, 오늘까지만. 50%나 할인한다고? 며칠 뒤가 우리 남편 생일인데 남편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사려던 영숙 어머니는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바로 민지였습니다. 키가 165cm 정도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 정말 단아해 보였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저희 오늘 오픈 이벤트 마지막 날이에요. 전 메뉴 50% 할인 중이거든요. 그 친절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에 영숙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며칠 뒤가 남편 생일이라 케이크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아, 그러시면 저희 시그니처 초콜릿 케이크 어떠세요? 원래 32,000원인데 오늘은 16,000원이에요. 민지는 정말 친절하게 케이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결국 영숙 어머니는 주문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32,000원. 치즈 케이크 26,000원. 아메리카노 2잔 만원. 총 68,000원인데 50% 할인해서 34,000원입니다. 어머 정말 많이 깎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카드로 결제할게요. 영숙 어머니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네. 34,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어요.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소리가 났어요. 아, 저희 단말기가 가끔 이래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시도에서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됐네요. 34,000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영숙 어머니는 포장된 케이크와 커피를 들고 기분 좋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사부, 양심의 목소리. 그날 밤 9시. 영숙 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하루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반찬 가게 매출이 12만 원이고 마트에서 1만 8천 원 썼고 카페에서 3만 4천 원. 영숙 어머니는 핸드폰 카드 앱을 열어서 오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오늘 카드 사용 내역. 오전 8시 지하철 1370원. 오후 12시 마트 1만 8천 원. 오후 6시 저녁 장보기 8,500원. 어라? 카페는 어디 있지? 아무리 내려봐도 오늘 오후에 카페에서 결제한 3만 4천 원이 없었어요. 어라? 이상하네. 분명히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라떼 앤 케이크 영수증. 일시 2024년 10월 15일 2시 23분. 합계 3만 4천 원. 결제 방법 카드 결제. 영수증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는 안 된 거였죠. 그 순간 영숙 어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3만 4천 원짜리를 공짜로 먹은 셈이네. 누가 알겠어? 그냥 모르는 척하면. 잠깐 이런 생각이 들자 영숙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자신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영숙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영수가 바늘 하나라도 남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사람 도리다. 설령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도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 내일 전화해서 바로 보내드려야지. 영숙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몰랐죠. 그 한 통의 전화가 자신을 어떤 지옥으로 끌고 갈지. 오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다음 날 아침 9시. 영숙 어머니는 어제 받은 영수증을 보며 카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라떼 앤 케이크입니다. 어제 그 친절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거기서 케이크랑 커피 사갔던 사람인데요. 아, 네. 어제 오셨던 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제 3만 4천 원 카드로 결제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결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런데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5분 후. 여보세요, 고객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 그 따뜻하고 친절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아, 오늘은 정가로 입금해 주셔야 되는데. 어쩌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50% 할인 이벤트가 어제로 끝났거든요. 그건 저희 본사 프로모션이라서 오늘부터는 적용이 안 돼요. 영숙 어머니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제 할인받아서 산 것을 결제가 안 되어서 오늘 보내드린다는 건데. 아니에요. 저희 포스 시스템에서는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할인 이벤트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요? 어제 실제로 드신 건 정가 68,000원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입금해 주셔야 해요. 영숙 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말기 오류로 결제가 안 된 건 저희 탓이 아니고 고객님 카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가게에서 68,000원어치 가져가셨으니까 그만큼 내셔야죠. 이 순간 영숙 어머니의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아가씨, 지금 장난해요? 내가 어제 당신한테 직접 50% 할인 안내받고 34,000원으로 계산했잖아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희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전화해서 돈을 보내드리겠다는데. 자꾸 큰 소리 내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음식 먹고 돈 안 내시는 것도 무전 취식이에요. 무전 취식. 내가 언제 무전 취식을 했어요? 결제가 안 된 걸 확인하고 직접 전화해서 돈 보내드리겠다는 사람한테 무전 취식이라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억울하시면 본사에 직접 전화해서 따지세요. 본사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 의무 없고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럼 68,000원 입금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잠깐. 나는 그 돈 안 보낼 거야.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럼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육부, 아들에게 털어놓은 마음.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민수에게 영숙 어머니는 하루 종일 쌓인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영숙 어머니는 어제 카페에서 있었던 일부터 오늘 아침 전화 통화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엄마가 양심적으로 전화했는데 오히려 2배를 내라고?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58년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야.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데.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7부 충격적인 진실 카카오톡 프로필의 비밀. 며칠 뒤 저녁. 영숙 씨와 민수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영숙 어머니는 카카오톡을 확인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상우야, 너 카카오톡 프로필 바꿨네. 내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러네. 여자친구랑 찍었구나. 그리곤 아들의 여자친구가 몹시도 궁금한 마음에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온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핸드폰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영숙 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나, 엄마, 왜 그러세요? 민수야. 저 사진 속 여자. 영숙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민진이 네 여자친구 맞는 거니? 네, 맞아요. 제 여자친구 민지예요. 6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는. 민지. 그 여자가 민지라고? 영숙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혹시 내 여자친구가 카페 하는 사람이니? 민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민지가 최근에 카페를 차렸어요. 라떼 앤. 라떼 앤 케이크.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순간 영숙 어머니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영숙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여자친구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그 여자야. 네, 뭐라고요? 며칠 전에 엄마가 카페에서 당한 그 일. 그 카페 사장이 내 여자친구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엄마한테 2배를 내라고 하고 무전 취식이라고 한 그 여자야. 영숙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팔부 아들의 눈으로 본 진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지야, 혹시 며칠 전에 나이 드신 고객분과 결제 문제로 통화한 적 있어?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우리 엄마가 내 카페 근처를 지나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 그거? 있긴 했지. 어떤 할머니가 결제 안 하고 가서 전화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 민수는 민지의 대답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리한 요구? 응, 할인 이벤트 끝났는데도 할인 가격으로 계산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는데 너무 화를 냈어. 민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민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민지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민지의 평소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할머니, 고객이 케이크를 고르고 계셨는데 할머니, 그 케이크는 너무 비싸요. 이거 드세요. 민지가 친절한 척하면서도 더 비싼 케이크를 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니에요. 저희 규정이에요. 한 번 주문하신 건 취소 안 돼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 사실. 민수가 민지와 데이트를 하다가 민지가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어요. 그때 민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가 빚쟁이 김 사장이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민지야, 혹시 빚이 있어? 아니야. 그거 장난으로 저장한 거야. 하지만 며칠 뒤 민수는 우연히 민지의 가방에서 채권 최고장을 발견했습니다. 채권 최고장. 채권자 대한캐피탈. 채무자 김민지. 원금 8,200만 원. 연체일수 45일. 연체이자 320만 원. 민수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어머니에게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 이유.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구부, 어머니의 직감과 아들의 깨달음.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민수야, 민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빚도 8천만 원이나 있고, 영숙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실을 깨닫는 거야. 영숙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기만 바란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성은 정말 중요해. 돈이 없어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제가 민지와 헤어질게요. 그게 좋겠다.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는 마라. 10부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다. 민수가 민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왜? 이유는 묻지 마. 그냥 헤어지자. 민지는 처음에는 매달리며 순진한 척 연기를 했어요. 오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하지만 민수가 단호하자 민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투자했는데. 투자. 6개월 동안 착한 여자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민수는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내 엄마한테 말해서 나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알겠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지야, 내가 지금 하는 말 들어보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미안. 뭐가 미안해? 난 살려고 한 거야. 빚도 있고 카페도 망해가고. 민지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차피 너네 부모는 돈 많잖아. 나 좀 도와주면 어때? 8천만 원 정도 뭐 어때? 민수는 그런 민지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11부 민지의 몰락이 시작되다. 민수와 헤어진 후 민지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 후 카페 임대료 연체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 2주 후 대출 회사에서 카페 기물 압류 시작. 3주 후 신용등급 9등급으로 하락, 추가 대출 불가. 1개월 후 카페 문 닫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 2개월 후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왜 항상 쉬운 길만 가려고 하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만큼 언젠가는 너에게도 돌아온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 운이 나빴던 거야. 그 할머니만 아니었어도. 1년 후 민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었어요. 민지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민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며 억울해하기만 했지요. 민지는 계속 그 생각에서 집착하듯이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심했어. 다시 착한 척하면 되는 거야. 1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 내가 연기만 잘하면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얼마나 공들인 결혼인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이 지긋지긋한 편의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어. 13부 민지의 계략
그리고 며칠 후 민지는 영숙 어머니께 온갖 좋은 말로 편지를 썼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민지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김영숙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라떼 앤 케이크에서 일했던 김민지입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것도 제 잘못된 선택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양심적으로 전화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비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때 34,000원을 동봉합니다. 김민지 올림. 영숙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이런 편지를 보낸 동기가 뭘까? 정말 깨달은 걸까? 하지만 영숙 어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민지가 정말 깨달았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아들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용서는 하되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해두자. 그리고 민지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에게. 편지 잘 받았다. 사과는 받아들인다. 하지만 돈은 돌려보낸다. 나는 내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게 아니었어. 그냥 양심 때문이었지. 지금 내가 힘든 시기라고 하니 이 돈으로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은 길어.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만 내 아들에게만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그 아이도 새 출발해야 한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다니. 민수야, 사람을 미워하는 건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단다. 그러면 우리만 힘들어. 그보다는 좋은 일에 마음 쓰는 게 낫지. 한편 민지는 영숙 어머니에게 답장을 받았어요. 뭐? 민수 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 나쁜 노인네. 끝까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구나. 민지는 영숙 아주머니를 그 전보다 훨씬 미워하게 됐고 결국 더 큰 불덩이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품은 마음이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민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5부 새로운 시작과 행복한 결말. 1년 후. 민수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간호사로 일하는 28살 여성으로 성격이 온화하고 부모님께도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어머니처럼 마음씨 좋으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는 말도 이쁘게 하는구나. 저도 어머니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결혼식 날 영숙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그때 민지 일 때문에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옳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5년 후. 영숙 어머니는 이제 손녀를 돌보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4살 된 손녀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지우개 수아가 돌려줬다. 수아가 갖고 싶었다. 우리 수아가 잘했네. 남의 것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네, 할머니가 가르쳐줬죠, 전번에. 영숙 어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 4살 배기 손녀까지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10년 후. 영숙 어머니는 이제 68세가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라떼엔 케이크가 있었던 자리는 어느덧 반찬 가게로 바뀌어 있었고 영숙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양심적으로 전화한 것이 결국은 아들을 구해준 것이었다고.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아들은 지금도 민지와 사귀고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양심은 때로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숙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바늘 하나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선악의 대립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영숙 어머니 같은 양심과 민지 같은 욕심이 함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작은 정직함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고 작은 거짓말이 쌓여서 큰 불행이 됩니다. 영숙 어머니의 한 통의 양심적인 전화가 결국 아들의 인생을 구했듯이 여러분의 작은 양심의 목소리도 언젠가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